잘 먹고 잘 살아라. 나도 더 이상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저희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 차이가 점점 커져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어요. 다행히 서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의견이 일치했죠. 처음에는 그냥 현지에서 이혼 수속만 밟고 도장만 찍으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주변에서도 요즘은 이혼이 쉬워졌다니까 변호사 하나만 잘 선택하면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도장 찍기 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해외에 살고 있어도 미국 세무 신고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각자 살아온 기간 동안 모은 자산들도 정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세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혼 수속이야 현지에서 하면 되겠지만 세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미국에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세무사와 첫 상담을 하는 날 제가 준비해간 질문 리스트를 보더니 세무사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 케이스네요. 해외 거주 미국인의 이혼은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첫 번째 충격은 위자료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희는 위자료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는데 세무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위자료 세무 처리가 2019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성립된 이혼부터는 위자료 지급자가 세무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받는 사람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예전에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네, 2018년 이전 이혼은 지급자가 공제받고 받는 사람이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했거든요. 법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가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위자료, 세무 처리가 미국과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거주 국가에서는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자칫하면 이중과세를 당하거나 반대로 혜택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충격은 은퇴계좌 분할 문제였어요. 저희는 미국에 401K나 IRA 같은 은퇴계좌가 있었거든요. 401K 분할하려면 QDRO라는 게 필요해요. QDRO요? 그게 뭐예요?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미국 법원에서 내주는 은퇴계좌 분할 명령서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서 이혼한다고 해도 미국 은퇴계좌를 나누려면 미국 법원에 이 명령서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그럼 해외 법원 판결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 QDRO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면 10% 조기 인출 벌금의 소득세까지 내야 해요. IRA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세 번째로 놀란 건 제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남편분이 비거주 외국인이시면 특정 상황에서 자산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조세협정이 없는 나라 거주자라면 더 복잡해져요. 증여세요? 이혼으로 재산 나누는 건데도요? 일반적인 재산 분할은 괜찮지만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요. 이때쯤 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혼이 이렇게 복잡한 세무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니요. 상담을 받고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했다면 얼마나 큰 손실을 볼 뻔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무서웠던 건 해외 투자 계좌 문제였어요. 저희가 현지에서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좀 해놨는데 세무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외 뮤추얼 펀드는 미국 세법상 PFIC라는 규정이 적용돼서 세무상 매우 불리해요. 자칫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고 각 펀드마다 별도로 포럼 8621을 작성해야 하는데 IRS 추산으로는 양식 하나당 약 22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재산 분할할 때 누가 어떤 자산을 가져갈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세무 부담이 적은 자산과 많은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실질적으로 공정한 분할이 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자녀 관련 세무 혜택이었어요. 저희에게는 성인인 자녀가 있는데 가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자녀 세액 공제나 피부양자 공제를 누가 받을지도 이혼 합의서에 명시해야 해요. 특히 해외 거주 시에는 거주 테스트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이혼 자체도 감정적으로 힘든데 이렇게 복잡한 세무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요. 하지만 세무사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줬어요. 다행히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혼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력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나중에 세금으로 더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조세협정 검토를 했어요. 저희가 거주하는 나라와 미국 사이에 조세협정이 있는지, 그 협정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행히 조세협정이 있네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돼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의 조세협정에는 세이빙 클러스가 있어서 미국 시민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위자료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이에요. 다음으로는 자산 분할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자산을 누가 가져갈지 세무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했어요. 미국 은퇴 계좌는 QDR로 절차를 밟아서 분할하고 해외 투자 계좌는 PFIC 규정을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신고 지위 변경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했어요. 이혼이 12월 31일 이전에 확정되면 그 해 전체에 대해 독신 또는 가구주 지위로 신고해야 해요. 표준 공제액이나 세율 구간이 달라지니까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이렇게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었어요. 특히 세무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운 덕분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위자료 문제는 2019년 법 변경 덕분에 오히려 간단해졌어요. 지급하는 쪽에서는 공제를 못 받지만 받는 쪽에서는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세무 부담이 줄어들었죠. 은퇴 계좌 분할도 QDR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세금이나 벌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비용은 좀 들었지만 나중에 조기 인출 벌금 10%와 소득세를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해외 투자 계좌 문제도 PFIC 규정을 고려해서 분할했더니 세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만약 몰랐다면 나중에 상당한 세금을 낼 뻔했을 거예요. 자녀 관련 세무 혜택도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놔서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없앴어요.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백만 원은 절약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전문가 상담비로 들어간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이 이혼할 때는 단순히 현지 법만 고려하면 안 되고 미국 세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혼을 결정하시면 가장 먼저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현지 변호사만으로는 미국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둘째, 위자료, 세무 처리가 2019년에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2018년 12월 31일 이후 이혼은 지급자가 공제를 못 받고 수령자도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셋째, 미국 은퇴 계좌 분할하려면 QDR로가 필요해요. 해외 법원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 법원의 명령서가 있어야 해요. 넷째,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꼭 확인하세요.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다섯째, 해외 투자 계좌가 있다면 PFIC 규정을 고려해서 분할하세요. 이 규정을 모르면 나중에 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섯째, 자녀 관련 세무 혜택도 이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일곱째, 신고 지위 변경에 따른 세무 영향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표준 공제액이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덟째, 조세협정이 있는 나라 거주자라면 협정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이중과세를 피하거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특히 해외 거주, 미국 시민에게는 복잡한 세무 문제까지 더해져서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세무 문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해요. 나중에 세금으로 더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세무 문제만큼은 냉정하게 계산해서 처리하시길 바라요.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오랫동안 후회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채무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고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